이 방법은 특별한 것을 사거나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만 하면 되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공복 시간 유지, 단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선비의 약초 서재 한약사 허성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3편으로 다이어트와 당뇨 예방에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복 시간 유지,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영상 보시고 도움되시면 앞서 올려드린 1, 2편을 보시는 것도 도움되시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당을 기준으로 공복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식사 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경 저녁 식사를 마치면 입과 식도, 위장을 거치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 과정이 진행된 후 이 소화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혈중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때 혈당치는 피크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식후 30분 정도에 걸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식후 4시간까지는 몸에서 남아도는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며 그래도 남아도는 당은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6시에 저녁을 드셨다고 했으니 밤 10시까지는 내가 먹은 식사가 잘게 쪼개지고 흡수되고 남는 것들이 저장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식후 8시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공복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서 공복 혈당을 측정할 때 8시간은 굶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인슐린도 거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지 12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둔 포도당이 바닥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드디어 지방이 연소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빼고 싶은 복부나 둔부에 있는 이 살, 지방을 녹이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지갑에 현금을 모두 사용해야만 장기용으로 저축해둔 계좌에서 돈을 빼쓰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둔 현금이 모두 떨어져야만 우리가 정말 없애고 싶은 지방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공복 12시간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여러 이로운 효과가 생기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 작용이나 피부 재생, 단백질 합성, 근성장 등의 리빌딩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성장기 어린이들 중에서도 식습관이 나쁘고 비만한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도 12시간의 공복을 확보해 주어야 되겠죠. 식사를 한 지 드디어 16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젯밤 6시에 저녁을 드셨으니 다음날 오전 10시경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시점에는 지방이 더욱 본격적으로 연소가 되면서 배고파진 우리 몸이 자가포식이라는 우리 작용을 통해서 스스로의 병든 세포나 늙은 세포를 먹어치워 영양을 섭취하는 일종의 자정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즉, 이 시점부터 제대로 된 지방분해 연소와 몸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간헐적 단식 방법에서 16시간 8시간 또는 18시간 6시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6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내가 오늘 먹은 에너지만 단순히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장기 저장용으로 비축해뒀던 지방을 태워서 쓸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이 단식이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말 그대로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세포들이 인슐린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방법은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인슐린은 어떤 때에 분비가 될까요? 혈당치가 높을 때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해서
몸이 남아도는 에너지원이 많아서 이것을 저축해둬야 할 때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크게 나누어 소모의 시간과 저장의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는 때는 우리 몸이 저장의 시간에 있는 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당뇨 관리를 하려면 몸이 저장의 시간일 때가 더 길어야 할까요? 아니면 소모의 시간일 때가 더 길어야 할까요? 당연히 소모의 시간이 더 많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겠죠. 즉,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을 줄여서 소모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인슐린은 남아도는 에너지가 많을 때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인슐린이 덜 나오게 하려면 내 몸에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단식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먹는 양을 줄이는 것. 두 번째, 단식을 통해 아예 비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자의 경우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양분, 특히 당, 단백질 등이 공급되게 되면 인슐린은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쉴 새 없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은 소모의 시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저장의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처럼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몸에서 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인슐린이 이를 잠깐 쉴 수 있고 여기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디어 몸이 가진 것을 꺼내 쓰기 시작하는 소모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살이 빠지는 것이죠. 단식은 특별한 것을 사거나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되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래도 휴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소화기관과 내분비계에도 단식, 공복 시간 확보를 통해 휴식 시간을 주셔서 지방 연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소모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16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 식사하시고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으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만 물 이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먹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무의식 중에 식사하고 과일을 드시거나 달달한 음료를 마시거나 뭔가를 드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이러한 습관을 12시간 단식을 통해 먼저 고치는 겁니다. 여기에 성공하시면 다음은 14시간, 16시간, 18시간,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긴 시간, 24시간 단식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단식을 매일의 루틴으로 삼아 습관화하시는 것을 목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습관이 나중에 자리를 잡고 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몸이 한결 더 가뿐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약을 드시거나 당뇨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단식하시면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하시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자세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 공복시간 단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뇨가 아니더라도 배고프면 굉장히 어지럽고 현기증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무리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공복 시간에 적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몸이 힘든 게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이 단식, 굶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두려움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시작이 힘들 수는 있으시지만 점점 적응되시면 비어있는 시간이 오히려 상쾌하고 가볍게 점점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적응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시간 공복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8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드시고 간식류를 중간중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양을 줄여서 살을 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이런 단식을 하는 것인데 8시간 동안 폭식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속이 비어져 있다가 갑자기 과식, 폭식하시게 되면 당연히 소화기관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서도 식사 이외에 다른 것들을 드시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뇨 예방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는 공복 시간 유지, 단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에 꼭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서 올려드렸던 1편과 2편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